전기차, 스마트폰 등 과거에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일상이 된 시대. 그러나 그 마법 같은 기술의 발전은 이것의 등장과 비교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구글이 세상을 깜짝 놀래킨 기술을 하나 공개합니다. 슈퍼컴퓨터로 1만 년에 걸쳐 수행을 해야 하는 연산을 단 20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꿈의 기술로만 존재하며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이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자 세계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온 발전이 미미하게 느껴질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새로운 기술,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며 기술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낼 첨단 기술,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의 시작부터 알아보려면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죠.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인물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처음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양자 시스템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죠. SF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도 같은데 과학자들에게는 이 얘기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이 등장한 지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글이 시카모어를 통해 실제 연산까지 수행해내면서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시대에 푸치노탄을 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구글은 다시 한번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2024년 12월에 105개의 큐피트를 탑재한 최신 양자칩 윌로우를 세상에 공개한 건데요. 슈퍼컴퓨터로 해결하려면 10센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윌로우를 탑재한 양자 컴퓨터는 단 5분 만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 건지 단위조차 감이 오지 않는데요. 10센틸리언은 우리가 사는 우주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3개월 뒤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자칩이 공개되는데요. 구글의 윌로우보다 1000배 이상 높은 성능을 가졌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요라나 1을 발표합니다. 큐피트가 무려 100만 개 이상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년 안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죠. 양자도 모르겠는데 큐피트는 또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양자라는 건 물질과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양자의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양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도 있고 두 양자가 신비롭게 얽혀 있기도 하죠.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고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라는 최소 단위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요. 비트는 한 번에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큐피트라는 최소 연산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확률적으로 가능한 상태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양자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죠. 값이 0 또는 1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중첩은 고전 컴퓨터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자, 고전 컴퓨터가 3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비트는 0 또는 1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는 이 중 한 번에 딱 하나의 조합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양자 중첩이 가능한 큐피트는 똑같이 3개가 있을 때 가능한 정보의 수 8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큐피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동시에 표현 가능한 정보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강력한 연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큐피트의 탑재를 무조건적으로 늘리기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큐피트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점인데요. 온도나 전자기장 같은 외부 환경에 민감해서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탑재된 큐피트 중 하나만 어긋나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큐피트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류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큐피트의 수를 늘리면서도 오류는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의 윌로우가 큰 주목을 받은 것도 여기에 있는데요. 윌로우는 큐피트를 사각형 격자 구조의 표면 코드로 묶어서 서로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냈습니다. 큐피트 수가 증가해도 전체적인 오류율은 낮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MS 역시 탑재할 수 있는 큐피트의 개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서 오류 발생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큐피트를 구현한 것이 핵심이었죠. 어떤 소재가 자리 잡게 될지 궁금할 정도로 현재의 양자 컴퓨팅 개발 상황은 그야말로 소재 춘추 전국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월 7일 기억하시나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20~30%씩 폭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한 건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양자 컴퓨터가 아직 구체적인 길을 찾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상업용 컴퓨터도 1946년에 ENIAC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 컴퓨터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역시 연산을 담당할 하드웨어 소재 등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최적의 기술을 탐색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초전도체부터 중성원자, 또 이온 출력, 그다음에 이상전도체, 광자 등 수많은 기업들이 적합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치열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주류라고 꼽을 수 있는 소재 중 하나는 초전도체입니다. 양자 컴퓨터 선두주자로 불리는 구글과 IBM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방식은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반도체 공정을 일부 활용할 수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전도체라는 특수한 물질을 사용해서 양자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위상전도체는 초전도성을 나타내면서도 입장한 위상이 변하지 않아서 성질을 쉽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해서 오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 유치에 성공한 미국의 스타트업 큐에라라는 기업은 중성 원자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원자가 루비듐이라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쓸모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폐기되던 광물이 양자 컴퓨터의 핵심 재료로 주목받게 된 상황이죠. 이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라는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질주하고 있는데요. 자, 이쯤 되면 정말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과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AI, 소재과학,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 12개 상위 제약사들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10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발생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분자 조합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복잡한 화학 반응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 물질 탐색과 분자 최적화 시간을 단축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보안 분야에서의 활용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이 세상의 모든 비밀번호를 단 몇 초 안에 풀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보안 위협의 대응책으로 꼽히는 것이 재미있게도 양자 암호입니다. 양자를 양자로 막는 창과 방패의 격돌인 셈인데요. 양자 암호는 누군가 데이터에 접속하는 순간 양자 상태가 변화하여 그 즉시 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보다 훨씬 정밀한 분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소재 과학 분야에서도 연구 및 개발 속도를 현재보다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OLED 패널의 청색 신물질 개발에 양자 컴퓨팅을 활용 중이라고 하고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BMW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연구 개발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AI의 학습 속도를 천문학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고도 하죠. 현재 AI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을 떠올려 봤을 때 양자 컴퓨터와 AI의 시너지가 가져다 줄 혁신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 기술 경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양자 컴퓨팅.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AI와 양자 컴퓨팅이 결합한 놀라운 미래가 당연해진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인류의 새로운 도약을 주목해 본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